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갑자기 녹화를 하나 하는데요.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상장회사 금량이 2024 사업연도 작년이죠. 지금 3월이니까 이제 작년 결산 자료들이 나오는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라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고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당수가 이 과정을 거쳐서 상장 폐지로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모두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어떤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제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뭔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없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을 왜 내는지 이게 뭔지 상당 적격성 실질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금량이 그냥 적자였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과거에 자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태양광입니다. HNT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급등 이후에. 그리고 오늘 제가 금양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봉이나 월봉에서 흥미로운 그런 시간마디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과거 새로운 기술 루보, HNT 이런 데서도 나타나던 시간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보고서가 이제 의견 거절이라고 일단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양의 감사인 한울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사유로 계속 기업으로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말을 애둘러 했는데 이거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계속 기업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상장되고 그죠? 우리가 잠깐 장사하고 그냥 이제 많이 벌었다 문 닫고 실내 개인 구문가게나 뭐 식당도 아니고요. 잘 되고 있으면 그걸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아니면 자손에 물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잖아요. 그죠? 기업도 애초부터 설립 목적이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뭐 기업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계속 제조회사라면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확보, 보장 혹은 성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라도 완전히 딱 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그 시장 과점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문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요일날 종가가 9,900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어쩔까 그건 누구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거나 그렇다고 아픈 상태에 소금을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 가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은행에 근무하다가 89년도 증권회사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차장지점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뭐 쭉 인생 역전 흘러왔는데 제가 그 서울증권 마산지점과 울산지점 차장으로 있던 시절에는 정기적으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3M의 빔 프로젝트를 사가지고요 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PC 화면을 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쌌고요. 그냥 투명 필름에 흑백 프린트기로
차트나 내용을 인쇄를 해서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증권회사 객장에 가면 상하반기에 상장회사 그 투자분석 책자 두꺼운 게 나왔었죠. 거기 보면 각 상장사의 기업 개요부터 최근 재무제표 같은 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 종목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부도나고 상폐된 거나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올려놓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단기적인 모멘텀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윙이나 중장기도 합니다만은 3년 이상 혹은 현 분기, 지나간 분기와 직전 연도의 적자인 회사는 가급적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적자 이외 일시적인 적자, 그다음에 아주 지금 성장 중에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성장주들, 네,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성장주들은 당장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그 적자인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채 비율이나 이런 자산 건전성 같은 게 좋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도 않고 업력이 어느 정도 지나온 상태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잠깐 손대는 거면은 하여튼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량을 우선 이 재무제표를 뭐 지나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요즘 HTS가 이렇게 찍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매출이 보면 기업은 여러분 매출이 늘어야죠.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되 시장에 경쟁자가 없고 이 매출액이 이 계속 기업으로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뭐 매출이 좀 정체가 돼도 봐줄 수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근데 감소를 하잖아요. 20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은 쑥 줄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9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매출도 줄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판관비 같은 거는 오히려 살짝 늘죠. 매출은 늘지도 않는데 요거 문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업은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금액의 숫자 크기도 중요하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마진이죠. 100원을 팔았는데 30원을 남기면 70원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빼고요. 영업이익이 이게 마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팔았을 때 70원짜리를 100원에 팔면 매출 이익이 그냥 30원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가 돌아가면서 인력에 대한 관리비와 판매비 같은 게 나가니까 그걸 떼고 딱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23년, 24년 이제 보나마나 적자죠, 그죠? 적자 지속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예전에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랬었고요. 그리고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법인세 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2022년부터 이제 지속되고 있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요. 아까 여기 기사를 보면 지난해 영업 기준 연결 기준 영업 손해 560억, 당기순 손실이 1,861억입니다. 2023년에도 146억 영업 손실, 604억 당기순 손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에 드는 회사가 기사 회생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건 또 아주 주가에 좋은 호재가 되죠. 그다음에 뭐 각종 비율 같은 거. 그러니까 적자를 좀 내더라도 부채 비율이 아주 낮고요. 그럼 일단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부채 비율이 1285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동비율이나 당좌 비율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산을 유동자산 그러면 통상 이제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현금, 그다음에 뭐 매출 채권 같은 거 이런 거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 안에서도 이제 짧은 것으로 들어가고요. 자산 중에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그 대개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이게 11%밖에 안 돼요. 당좌 비율이. 그 일설에는 그 부산금양 쪽에 뭐 직원들 급여도 최근에 못 줬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얼핏 들리던데 안 좋은 거 보이고요. 그다음 매출액 증가율이 안 좋잖아요.
근데 매출액 총이익률은 그래도 제법 높게 나오는 편인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을 하나 조금 가져오죠. 자, 회계감사는 왜 받느냐 하면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장 회사는 증권시장에 올려가지고 다수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단 말이죠. 여기서 투자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사서 주주로서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주는 내가 직접 가서 회사를 다 조사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번 이 회계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혹은 손실이 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며 부채는 얼마며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사람들, 이제 공인회계사, 감사인이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이제 적정하다. 근데 한정, 이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기준 위반이 있었지만 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요. 그 부적정,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고요. 의견 거절은 이건 내가 뭐 옳다 그러다 말조차 이거는 못 내는 상황이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식회계입니다. 잠시 뒤 설명. 그 다음에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때,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이 회사는 존립 안 된다, 문 닫아야 된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은 아마 금융은 이제 이쪽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분식회계 이야기하면 이 분식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쌀이 부족할 때 밀가루 같은 거 먹자, 보리 혼식하자, 그 분식이 아니고 이건 이제 먹을 때 식사 식량할 때고, 여기서는 분은 이제 가루 분은 맞아요. 이제 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장식한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루로 분가루를 칠했다, 화장을 했다.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얼굴을 우리가 화장을 한 목적은 얼굴에 이제 결점을 감추거나 아니면 좀 더 좋아 보이게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죠. 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다소 얼굴 상태가 오늘 건강상 뭐 안 좋건 어떻건 생긴 그대로 정확히 내놔야 상대방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분식 회계를 하면 그러한 일종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요. 주주에 대해서 구라를 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분식을 해가지고 적자가 난 걸 일부러 흑자로 만들면 안 그래도 돈도 없고 부족한데 흑자가 나면 여러분 세금 안 냅니까? 돈이 떠나간다고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고요. 아무튼 이 분식 회계를 하면 뭐 안 되는 겁니다. 분식 회계하는 목적이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업 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상장사는 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 유치를 잘 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재무제표가 좋아야 낮은 금리를 우량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잖아요.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죠. 이걸 그다음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켜줬는데 그때는 이제 규정에 적합했겠죠. 했는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감사 의견이 뭐 정상적으로 나오고 뭐 이러면 그죠? 그다음에 뭐 감자 저기 뭐야 감자가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손실이 나가지고 자본을 잠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이러면 굳이 뭐 크게 따지지는 않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실질 심사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봐가지고 적격하지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이거 하는 목적도 투명한 정보 제공,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도록 시장 공정성 유지, 그다음 상장을 통해서 기업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것과 상장을 유지시키는 여기서 이제 재무적 요인이 있고요. 심사, 경쟁적 역량이나 이런 거, 그다음 법적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양은
분양은 아무래도 재무적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금요일 날 보시면 HLB가 이제 FDI 승인이 뭐 또 바로 안 되니 하한가를 맞죠. 그리고 또 앞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유상증자 발표를 해가지고 돈이 없지도 않은데 뭐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 두들겨 맞죠. 이런 식으로 왕왕 기업의 고유의 어떤 위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전에 전혀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뭐 최근에 뭐 차트가 안 좋았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어쩌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멀쩡히 가다가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아 버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런 그 위험한 상품이고요. 분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좀 해본 입장에서 뭔가 최근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감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농반진반 일단 빠져나와 놓고 본다든지 뭔가 있던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전혀 예기치 못한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량은 뭐 지난 이야기지만 이게 19만 4천원까지 갔던 게 이거 소정주가 기준이고요. 9,900원까지 떨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뭐 잘 갈 때 기억에 자꾸 들어갔다 물린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보여드린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몽골에서 뭘 들여온다 뭐 콩고였습니까? 막 이랬을 때 그런 것도 늘 그냥 그런 거죠. 뭐 김포 비행장이 이번에 배만 들어오면 이번에 되는데 이런 것들 너무 그런데 걸 기대하는 것들도 잘 되면 물론 다행이죠. 아무리 투자가 위험을 안고 하는 거라지만 도 아니면 무엇이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HNT에서 말씀을 드리죠.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게 됐는데 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재무제표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안 좋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